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외 경제와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시점에서 누구보다 잘 설명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선생님으로 불리시죠. 박세익 채슬리 주식회사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구독자 이제 40만 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나올 때마다 네. 10만씩 점프업했는데 예. 이제 거의 40만 바라보고 계시고요. 예. 연말에 50만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참 어려운 타이밍에 출연하셨는데요. 우선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서점가에 화제가 되고 이 투자의 본질 이 책 저도 지금 2번씩이나 읽었는데 네. 너무 참 이렇게 쉽게 그러면 어려운 내용이 쉽게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전무님이 독자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그거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식의 그 변동성은 왜 발생을 하는 거고 결국은 그 변동성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동물적 본능 때문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알라는 거죠. 나를 알고 지피지기. 나를 알고 시장을 알면 우리가 위태로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백전불태라고 그렇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비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써놨고요. 또 마지막 한 30%는 결국은 주식 투자 왜 하는데 왜 하는데에 대한 그 정확한 김영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화상이 없잖아요. 없으면 설사 주식으로 갑자기 큰 돈을 벌면 그게 반드시 화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내 주변 사람 또는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투자에 돈을 버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하면요. 주식 투자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좀 더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자, 우선 우리 국내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코스피가 3,000이 무너졌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하락세를 나왔는지 이걸 좀 원인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원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시장을 제가 왜 험비범비 울퉁불퉁한 장이 될 거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식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가치 변화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올 초 3,200을 돌파할 때 대중들의 인식은 올해도 경기가 당연히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후유증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망 차질이 생기고 당연히 이런 일들이 예상을 전혀 못했나? 작년 2월 달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됐을 때 전 세계 주식시장이 깜짝 놀랐을 때 무슨 얘기였죠? 중국이 세계 공장인데 공장이 멈춰선다는 거잖아요. 공급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벌써 작년 2월 달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후유증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대중들의 기대는 그런 거 이제 완전히 다 종식됐고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하면서 주가가 이익보다도 너무 빠르게 내가 데리고 가는 이 코스피라는 강아지가 너무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축구를 좋아해도 뛰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주인보다 걔가 너무 앞서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S&P 500이라든지 다우, 나스닥, 코스피, 다우 지금 S&P 500의 그 PBR이 4.7배거죠. 그리고 버핏 인덱스는 이미 훌러덩저 200을 넘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그동안의 통계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주가가 너무 앞서가네. 거기에 최근에 그렇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슈들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막
이렇게 리트리트 한다고 그러죠. 뒤로 물러서는 모습에 지금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이 고점 대비 한 20% 빠져야 예.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과 같은 그런 유동성 장세가 있고 이제 실적 상세로 넘어오고 그 와중에 고점 대비 지금과 같이 뭐 미국은 6%, 우리나라는 지금 한 9%. 이 정도 조정은 제가 책에서도 써놨듯이 예. 늘 있는 조정이에요. 예, 예. 조정이라기보다는 늘 있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는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보다는 변동성이 좀 더 심하다 했죠. 예. 왜? 우리는 수출에 민감한 나라니까. 아. 세계 경기에 민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세계 경기에 민감하죠. 예. 뭐야. 이렇게 공급망 차질에 물류 대란에 뭔가 최근에 자동차 판매도 줄고 이제 소비가 위축되면서 정부가 그렇게 돈 퍼주던 그런 소비 효과가 이제 끝났나? 막 이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촐싹거린 데잖아요. 예. 네, 코스피가 놀래서 이제 또 뒤로 지금 물러서고 있으면서 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 늘 있는 패턴이다. 아. 그런데 그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네. 7월, 8월 계속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했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제 향후 한 몇 개월 이후에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네. 뭐 이런 게 미리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네. 분석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지금 미리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경기 선행 지표에는 보면 또 주가 지수가 포함되어 있고, 그죠? 예.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제 8개월 연속 양봉을 내고 난 다음에 지금 8월, 9월 이제 2달 동안 조정을 보이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그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경기 선행 지수도 이제 꺾이는 것처럼 보이고, 예. 뭐 금리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경기 순환 변동치라든지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이래 보면 일직선으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지금 경기가 완전히 이제는 침체, 리세션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지표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괜찮군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헝다 그룹 때문에. 예, 예. 물론 대단히 걱정스러운 이슈이긴 해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망했든지 예. 아니면 확실하게 살리든지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시장에는 다 저게 리만 사태처럼 되면 어떡하지? 불안성이 있군요. 네. 그런 불안감이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예. 당연히 있는데 요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개될까봐 우리는 걱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냐면 주식시장이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예. 어떻게 가르쳐주냐면요. 최근에 이렇게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다 빠지니까 헝다그룹 사태가 이게 시스템 리스크인가 보다. 라고 이제 또 더 공포감이 들죠. 그런데 시스템 리스크라는 말은 헝다그룹의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예. 또는 헝다그룹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글로벌 IB들이 크게 부실화되면서 은행이 망하는 경우가 예. 리만 사태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매일 아침마다 52주 신고가를 보거든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2주 신고가가 났습니다. 어젯밤에도. 미국 금융 시스템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 JP 모건인가 그 IB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실적을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조정에 불과한 거지. 예. 이게 헝다그룹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시스템 리스크. 예. 그리고 또는 이제 이 물류 대란이라 이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글로벌하게 경제 위기가 오면 은행이 부실화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2012년, 13년, 14년, 15년도 조선 업종 그리고 그때 뭐 대우조선까지 다 망했으니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이런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나라 은행주들 아주 안 좋거든요. 예. 대출했던 것들이 다 부실화되니까 그런 것처럼 그 경기가 침체로 다시 들어간다. 이제 2년 호황이 끝나고 다시 큰 침체로 들어가면 지금처럼 은행주가 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아, 예. 10년물 금리가 지금 올라오는 것 가지고 지금 예. 막 걱정들 하시는데 그런 경기 침체가 오면요. 10년물 금리가 1.4가 아니라 예. 지금 바로 0.8, 0.7로 다시 떨어져야 그렇죠. 돼요. 시장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그 시장 속에서 이미 지금 그런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다르다라는 예.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무님이 책에서도 강조했던 그 지표 있지 않습니까? 네. VIX, 네. 그 공포지수라고 하는데 그 공포지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픽스 인덱스를 예.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30 혹시 돌파나 봤더니 23가 20 얼마까지 갔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지난주에 헝다 이슈가 제일 불거졌을 예. 때인데 그때 뭐 제 머리보다는 이런 빅스 인덱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은행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그걸 이제 체크를 했는데 빅스 인덱스가 툭 떨어지길래 이게 뭐 시스템 리스크까지 시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예.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투자 주체별로 또 보면은 기관들이 계속 팔았고, 그다음 외국인들은 좀 사다가 최근 한 이틀 정도는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또 계속 매수를 해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일시적인 변동 장세라면은 개인들이 좀 현명하다고 보면 될까요? 이때까지 올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세에서 우리 개인분들이 너무 훌륭하게 매매를 하셨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작년, 올해 외국인들 뭐 그렇게 60조 이상 팔아가지고 뭐 도움된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 삼성전자 여전히 51% 갖고 있고요. 네이버 여전히 58% 가까이 갖고 있고.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최근에 매도한 외국인은 약간 헤지펀드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9월 달에는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초우량 기업에 대한 저가 매수가 이제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외국인도 우리나라 초우량 기업에 저가 매수는 들어오고 그러면 아니 지난번에는 팔더니 왜 지금은 사느냐. 지난번에는 우리가 반도체 슈퍼 울트라 사이클이 온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9만 원까지 갔을 때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잖아요. 걔네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삼성전자 PBR 2배에서는 이때까지 히스토리컬리 역사적으로 계속 거기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매도를 한 거였었죠. 그리고 또 이제는 좋은 가격대 내려오고 또 지금 가격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작년에 제가 한번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TSMC를 사다가 갑자기 삼성전자가 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갈아타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홍콩에 있는 외국인이 2019년 말 2020년 초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외국계 증권사 그 브로커분이 얘기해 준 거였지만,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이 작년에 이제 뭐 4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렇게 4만 원, 5만 원, 뭐 5만 원이라고 보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 5만 원까지 빠졌을 때 삼성전자가 1,500원 배당을 주니까 3%. 그러면 TSMC의 배당 수익률 2.5%랑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 뭐 3%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당만 보고도 스위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앞으로의 반도체 수급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것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외국인은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요, 7만 원 밑으로 떨어지고 하면 할수록 삼성전자의 그 배당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마. 1,450원에서 이번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별 배당까지 했었잖아요. 특별 배당 합쳐서 거의 3,000원을 했었는데,
배당을 계속 올려서 뭐 2,000원 정도까지도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그러면 7만 원이면 또 거의 3%가 되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방 경직이 있을 건데 최근에 우리 개인분들이 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직접 면담을 다 해보면 부동산 부자가 80%라 했잖아요. 예. 부동산 부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요즘 빌딩 공실률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2%도 잘 안 나와요. 강남에 있는 빌딩은 예. 1.9%, 1.8% 나오거든요. 아니 그런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배당은 확실하잖아요. 네, 확실하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알고들 계시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 마치 TSMC랑 삼성전자의 배당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들어오는 외국인처럼 부동산과 삼성전자의 그 배당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안정성 예. 그걸 보면서 부동산 부자들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한 채를 팔아서 전체를 다 삼성전자를 사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꽤 많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약간 스마트한 개인이냐 아니면 그냥 시장에 쏠려서 막 쫓아 사는 개인이냐라고 보면 굉장히 그 돈에 대한 이 스마트한 분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뭐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도 있지만 저는 최근에 그렇게 우량주를 막 사모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그냥 현명한 투자자분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은 그 주도주가 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뭐 이 4분기 또 약간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지금은 안 보이는 주도주, 주도 업종 어떤 게 좀 될 거라고 좀 혹시 예상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약세장이 좋은 이유가 저희 같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때는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은 시장이 너무 과열로 치달으면 일단 거기서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주식을 팝니다. 예. 전량 팔지 않고 한 30% 먼저 팔거든요. 예. 왜냐하면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30% 팔아놓고 그 과열이 진정되면서 그 상승폭만큼 또 이렇게 더 빠지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그게 뭐 최근에 우량한 기업들이 전부 다 고점 대비 뭐 거의 35%씩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35% 빠졌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할지 예. 아니면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주식이 주도주로 탄생을 할지 그러면 새로운 주도주는 어떻게 탄생을 하는데 이익 성장이 더 좋다라고 하면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을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는데 했을 때 몇 가지가 있죠. 이 기업의 성장성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두 번째는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1년에 20% 보이는데, 예. 70%짜리가 보이네? 아. 그러면 갈아탄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의 흐름을 보시면 작년 3월부터는 그 쇼크 속에 전부 다 집에서 줌하고 있고, 이거 온라인으로 줌 주가가 작년에 엄청 올랐다가 지금 50% 마이너스예요. 예. 50% 마이너스고 뭐 코로나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죠. 예, 마이너스면 거의 반토막 나 있죠. 네. 그렇지만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기업들이 이익이 왕창 났으니까. 그렇죠. 그 기업들 주도주였었죠. 하반기에는 뭐 화학 관련된 주들이 난리였었죠. 예. 차정장세가 왔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올 때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1주 연속 상승했다가 이제 꺾였거든요. 그렇죠. 예.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H&M 같은 주가가 뭐 20배 나오고요. 엄청 올랐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익이 안 나느냐. 이익이 뭐 분기에 막 1조 5천억씩 나니까 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이익 모멘텀이 엄청 강한 기업으로 이제 갈아타면서 주도주가 바뀌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앞으로 주식을 할 때 1년을 내다보면서 지금 사는 주식은 지금 실적이 좋은 주식이 아니라 딱 6개월, 1년 뒤에
YOY로 고성장이 나라 기업을 예. 사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으로 보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계속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 컨택 관련주를 올해 계속 뭐 2분기, 3분기 때부터 사모아 가서 예. 1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보면 걔네들이 하나도 안 빠져요. 안 빠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신고가를 내고 있죠. 네. 아, 이미 반영이 된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러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신고가를 낸다는 말은 52주 신고가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역사적 신고가, 예. 올타임 하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신고가를 내는 주식들도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가 예. 사드 보복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뭐 승리 사건 예, 이런 것도 예. 있었죠. 거기서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는데 과연 3년, 5년 전에 우리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그 아이돌 그룹의 어떤 글로벌한 위상이라 지금 위상이라 점점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보면은 뭐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전 세계 1위 해버리잖아요. 예. 우리나라 이 컨텐츠의 파워가 저는 3년 전, 5년 전? 그러면 주가 이제 3년 전, 5년 전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예. 아니, 이렇게 훌륭하게 기업 가치는 더 파워풀해졌는데 주가는 지난 고점에 뭐 요 정도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주도주의 변화는 이미 좀 일어나고 있구나. 예. 만약에 기존의 주도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하려면 지금처럼 마이너스 35% 이래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마이너스 20% 정도 근처에서 반등이 들어가고 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면 기존의 주도주는 이제 조금 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냥 박스 모양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전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물렸던 분들의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도 제가 뭐 책에 써놓긴 했지만 예.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시세가 좀 무거워지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를 내는 주식들은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주도주가 변하기 때문에 꼭 뭐 제가 여기서 주도 섹터는 뭐 이쪽인 것 같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시장이 주는 그 메시지, 예. 시세, 예. 흐름 뭐 그대로 뭐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러랑 원래 커머디티 가격은 예. 역상관 관계인데 아니 최근에는 커머디티 가격도 유가도 지금 뭐 거의 80불까지 올라가는데 달러는 또 달러대로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강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런 현상도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아주 자주.